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14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 차벽에 막혀 전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차벽을 해체하려 시도했지만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강경한 진압에 한 걸음도 차벽 저편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시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15일, 대다수 언론들은 이날의 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로 매도하고 있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경찰의 차단 작전을 예상한 주최 측은 밧줄 등을 준비해 경찰 버스를 빼려 시도했고, 차벽이 공격당하리라 생각한 경찰 역시 미리 준비한 물대포로 대응한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이날의 목적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 확산이 아닌 전진과 투쟁에 있었고, 그로부터 끝내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 광경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과연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차벽을 넘지 못했고 시민들과 한바탕 어우러지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10만이 넘는, 경찰 추산으로도 6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였음에도 말입니다. 경찰의 전술과 장비가 갈수록 발전하고 몇 명의 잘못을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는 언론이 즐비한 이 같은 상황에서 이토록 시대착오적인 집회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우려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승리하는 길은 더 많은 평범하고 온건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한 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 더 영리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 영화방 제기사 철기사 니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니기사님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니기사님 생각했어요. 니기사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잠깐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까먹을 때 되면 까먹을 거고 안 까먹을 거면 안 까먹을 거고. 안녕하십니까. 정말 방송 나오는 니기사입니다. 네. 되게 안 좋은 일 계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무슨 안 좋은 일입니까? 목소리가 많이 처져 있길래. 아닙니다. 예, 저희 그래도 니기사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저희 할 영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짤막하게. 저희가 오늘 녹음한 영화는 니기사님이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저메스키스 감독이 새로운 신작 하늘을 걷는 남자이고, 영어 원제로 하면 더 워크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그래서 저와 저인 제기사와 굉장히 닮은 주인공인 조셉 고든 레빗이 뭔 개소리를 하십니까? 나와서 청취자들 깜짝 놀라시네.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청취자들은 저희 얼굴을 모르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씨부리면 됩니까? 얼굴 안 보인다고. 예, 저희 예고편 듣고 우리 근황 토크 한번 할까요? 그럼 근황 토크 합시다. 네, 간만하게. 네. 니기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 달 정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요즘은 좀 일이 좀 있었어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고.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고, 예. 청취자분들 제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안 듣더라고요. 요새 방송이 순위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리뷰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리뷰를 안 한 지 오래돼요. 아니 그게 리뷰할 댓글이 안 올라오더만 뭐 보니까. 이게 댓글도 안 올라오고. 댓글은 그러니까 저희 김 기사님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저희 쪽은 아직 많이 안 올라오고요. 아쉽게도.
뭐 또 저희가 또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상 뭐 니 기사님이 현금을 푸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꾸 오늘 개소리를 여러 번 하시는데 곤란하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제 주변에 근데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나 니 기사는 업계에서 본 적이 없는데 누군 자꾸 사칭하는 거 아니냐 직업을. 업계 개코도 모르는 게 무슨 아닙니까? 예, 조용히 하시고요. 좀 약간 유령 같아요. 예, 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습니다. 설 기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물어보니까. 뭐 중국어 다니다는 소문이 있어요. 중국어. 또 마시언 때 중국어를 배워보겠다고 약간 야오? 그냥 뱉어놨다가 진짜 어제 설 기사님 집에 잤는데 책상 위에 중국어 수강증이 있더라고요. 2달씩. 오. 맞죠, 조 기사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어 ABCD 배우러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영화 속에서 조셉 곤드 레빈이 영어인 이제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극중 역할이 영어를 배우려고 계속 이제 프랑스에서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 기사님도 이제 앞으로 중국어만 쓰기로. 기억니은 디귿 배웠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칭징. 칭징은 뭡니까? 어서 오세요. 칭게이워. 그럼 또 뭔가? 꼬바로 주세요. 칭게이워. 좀 아시네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얼빈. 하얼빈 주세요.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상표만 듣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제가 하는 중국말은 뭐 다들 알 수 있습니다. 谢谢. 对不起. 뚜이부치. 不客气. 약간 보니까 니 기사님 중국계 은근히 많이 네, 제가 좀 기동량이 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제가 열심히 배워서 같이 중국에 진출하시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중국 대륙으로 갑시다. 네, 여기 이 땅은 기회가 없습니다. 글로 쳐먹었어.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와중에 또 이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또 1호의 양식이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니 기사님이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니 기사님이 씹어먹는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어떤 음식인지 한번 유추해보세요. 말도 안 돼. 제가 맞춥니까, 이거? 별로 안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하여튼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배고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먹겠습니다. 네. 같이 좀 드세요. 뭐 또 눈치를 보고 하는. 아니 혼자 많이 쩝쩝대세요. 예. 내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은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Why do you risk death? For me, this is life. Welcome to New York. Anything to declare? I'm going to hang a high wire between the two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and walk on it. Good luck. No matter where I was going or what I was doing, I was always searching, looking for the perfect place to hang my wire. Whoa. I need you to help me pull this off. I got just the guys. Now it starts. I'll figure out how to get the wire across. This is extremely illegal, not to mention dangerous. My head is full of doubts, and when it's time to step on the wire, I don't know if I'll be able to take my first step. Your heart will tell you what to do. This isn't a game, Philippe. One mistake out there, and you're going to die. 예고편 듣고 오셨는데요.
네 기사님 짤막하게 줄거리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실존 인물인데 그 필리페 페티트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실제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직업이 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남사당태가 이렇게 외줄 타듯이 미국에도 왜 짱대 길다란 거 되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꿈은 지금은 없어진 건물이죠.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외주를 타는 게 꿈인 고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셉 고든 레빗이 그 역할을 맡았죠. 이 사람 사실 프랑스인인데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에서 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뭐 무사히 줄을 잘 탔다. 뭐 이런 간단한 영화죠. 줄 타는 사람이 줄줄 잘 탔다. 그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네. 기사님 말씀한 것처럼 영화 플롯은 굉장히 간단한데 많이 나오는 이제 평가 요소가 뭐냐면은 이 영화에 대한 좀 재미 포인트가 뭐냐면은 줄은 타요. 줄을 타는데 그 줄을 타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굉장히 스릴 넘치고 그 줄을 타는 과정을 저희가 관객 입장에서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41m가 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위에서 줄을 타는데 그거를 저희가 저랑 철 기사님은 영화를 같이 봤는데 2D를 봤어요. 2D를 봤는데도 순간순간 오금이 저릿하고 이 바이킹 타면 저희 중요 부위가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느낀 적이 되게 많을 정도로 짜릿짜릿한 영화였어요. 미기사님 3D로 보셨는데. 네, 저는 아멕스 3D도 봤습니다. 아멕스 3D도 봤는데. 아멕스 3D? 네, 아멕스 3D. 아이맥스 3D. 근데 난 솔직히 아메까지는 좋아하는데 3D는 나는 그렇게 솔직히 선호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안경들마다 이게 안경이 로또 같아가지고 좋은 안경 크면 괜찮은데 또 나쁜 안경 끼면 계속 초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못 좋아하는데. 초점도 그렇고 작아. 특히 안경을 쓴 사람이면은 그게 더 안경을 덧붙이는 구조니까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시력은 좋지만 어쨌든 그래서 별로 안 선호하는데 이번에도 하필 또 조금 안경이 별로여가지고 계속 조정하면서 봤거든요.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아멕 3D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영화 같았어요. 좀 움찔움찔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뭐 본격적으로 이따가 얘기 시작하면 움찔거리는 장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보죠. 지금 얘기해드릴까요? 저는 근데 오히려 저부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셉 고든 레빗, 필리페 페티 이분은 성공적으로 줄을 타요. 그리고 줄을 타는 과정에서 여러 번 뭐 왔다 갔다를 해요. 건물이 2개 있는데 좌우 건물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뭐 눕기도 하고 한 발로 서기도 하고 그 외줄타기인들에게 타부시 되는 땅 아래를 보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외줄을 타는 장면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줄에 올라가서 외줄을 타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막 움찔움찔하거나 그런 경험 없었는데 오히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야밤에 막 이제 줄을 달고 줄이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시 올리고 이런 장면에서 오히려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친구 있잖아요. 함께 조셉 곤든 레빗을 도와주려고 친구가 따라오는데 그분은 고개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근데 그 일반인이 그 411m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벽에 매달라가지고 줄을 쪼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 진짜 이제 내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게다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설정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좀 있다죠. 그때 그 생각이 나죠. 무한도전에서 63빌딩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게 계속 오버랩 되면서 만화 특집 박명수랑 극한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니 기사님 언제 가장 저는 아멕스 3D를 봤기 때문에 3D 장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된 장면이 몇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람이 지 혼자 독학을 하다가 안 돼서 굉장히 유명한 서커스단의 유명한 줄타기꾼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 체코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사를 받거든요. 근데 처음에 몰래 밤에 빈 서커스 거기를 찾아가서 막
고개를 타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고공에서 높이 달려있는 줄을 처음 타는 그 장면인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때는 타보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약간 움찔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결국에 처음으로 장대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성공을 할 뻔했다가 마지막 세 걸음을 남기고 얘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이제 손에 들고 있던 장대를 먼저 놓치거든요. 근데 그게 3D로 화면에서 내 얼굴 쪽으로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사람들이 다들 움찔하게 되는 그런 효과. 장대 맞을까봐? 네, 진짜 나에게 떨어진 것 같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가가지고 할 때 한 번 성공했는데 얘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게 뭐 욕심이 아니라 어쨌든 뭐 약간 적신 내린 거. 네, 뭐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분명히 처음 성공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한 번 더 타고만 이러다가 그 와이어 연결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안전 뭐라고 하는 거죠. 와이어에 또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그 와이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장치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영화 속에 하나 어쨌든 그거에 볼트가 하나 풀어져서 갑자기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었는데 그것도 그 튕겨져 나가는 볼트가 3D로 잘 싹 지나가서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됐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특히 이제 본격적인 줄타기를 하면서 그 트레이드 센터를 배경으로 하니까 정말로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확실히 압도적인 화면이라 그런지 근데 2D로 보면 조금 이게 심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철 기사님은 언제가 네? 그죠? 저 뭐 제이사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2D로 따로 뭐 할 말은 없고 저도 근데 이 감독님 얘기를 좀 하면은 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아닙니까? 저메키스 감독이 은근히 되게 얼리 어답터입니다 영화계에서. 백투더퓨처도 그렇고. 에? 아니 그거는 그렇죠. 약간 좀 신기술들이 나오면 약간 제일 먼저 써보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과거에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션 캡처 식으로 이제 영화를 찍는 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에 거의 최초로 시도를 상업 영화에서 시도를 해봤고 그 이후에 베오울프라고 해가지고 그 좀 망한 편이긴 한데 애니메이션인데 그것도 약간 일반 애니메이션하고 다르게 모션 캡처로 베오울프는 거의 3D의 최초 초반 3D 초창기 초창기 또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청취자분들한테 모션 캡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션 캡처요? 그럼 뭘 모션 캡처 하냐? 그 왜 우리 TV에서 보면 그린의 벽면이나 블루 벽에 사람이 쫄쫄이를 입고 이 몸에 짜잔하게 막 붙여가지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알듯이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그러니까 골룸이 했던 그것들 그 보면은 이제 그 모션들을 그 몸에다 부착을 하는 게 센서식인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게 입력이 되면서 실제 사람처럼 맞습니다. 쫄쫄이 입고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전선처럼. 그 골룸 역할을 했던 앤디 서키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션 캡처의 달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모션 캡처 연기를 하는 어떤 액팅 학교. 그 정도로 약간 달인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메스키 같은 경우이 굉장한 얼리 어답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제 이 영화에 그러니까 뭐 신기술이 있다는 것보다는 3D를 적절하게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요소들이 많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영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영화는 또 아니에요. 저메키스 감독이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되게 한 발 앞서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뭐 캐스트와이도 그렇고 백투더퓨처도 그렇고 인간적이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또 잘 드러내는 감독 중 한 명인데
이 영화에서는 어땠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 이 영화는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결국엔 조셉 고든레빗의 원맨 쇼로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도드라진 걸 잘 못 보겠어요. 근데 다만 이게 저메키스 감독 특유의 어떤 그 스타일이 오랜만에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포레스트 검프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 1인칭 시점에서 계속 이 사람이 독백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진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셉 고든레빗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고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의 그때 감정을 설명해주고 그런 식의 구조라서 더더욱 오랜만에 로베르토 저메키스 감독 시기에 따뜻한 영화. 따뜻한 영화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 이전에 그것들을 뛰어넘는다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라거나 이런 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 오히려 연출보다는 저는 배우들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조셉 고든레빗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 진짜 대박인 게 프랑스인이라는 설정이고 프랑스인이 영어를 한다는 설정이니까 억양을 싹 바꿔버려. 우리가 그 전에 보던 영화에서의 조셉 고든레빗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 정말 외국인이 영어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프랑스인이 영어하는 것처럼 아예 억양부터 확 바꿔버려. 완벽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이번에 정말 새로운 정말 안구 정화가 되는 배우를 한 명 찾았습니다. 여자 배우 샬롯 르봉.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86년생. 진짜. 동생인가요, 그럼? 저도 서른인데. 너무 예뻤어. 나 진짜, 나 간만에 진짜 약간,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었어. 저도 진짜. 설레는 연애요. 진짜. 보면, 쟤 누구야? 약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배우 딱 처음에 보잖아요. 이빨이 썩었나? 이빨 하나가 좀 검은. 설기사님의 미인 기준이 건치가 1순위잖아요. 건치가 미의 기준이야. 저도 저 배우 진짜 보자마자 근래에 본 여배우 중에 가장 매력있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배우도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프랑스 억양을 잘 사용해가지고 당연히 프랑스 배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캐나다 출신이더라고요. 퀘벡 출신이에요? 네, 퀘벡 출신일 것 같아요, 느낌이. 이름에 이런 거 들어간 거 보니까. 또, 설기사님 어땠어요? 이 영화가 기술적으로 말고, 좀, 내러티브적이라든지, 의미적으로라든지. 내러티브적으로는 사실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아직까지도 좀 해소되지 않은 게, 이 사람이 하는 쿠데타를 항상 쿠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어로 쿠인가? 쿠인 것 같아요. 맞아요. COUP, 쿠. 항상 쿠를 강조하는데, 그 쿠를 왜 하려고 하는 그 근본 정신 이런 게 저는 캐치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일부러 안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지 사실은. 그걸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마지막 후반 40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줄 타는 거에 모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샬롯 르본 제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거기 언터처블에 나왔던 그 배우였어요. 그 언터처블 1%의 우정. 프랑스, 그것도 프랑스 거죠. 프랑스 영화죠. 그리고 무드 인디고 나왔었어. 매력적인 작품을 많이 한 배우였구만. 진짜 요 근래 너무 많이 나왔네. 굉장히 예뻤어요, 진짜. 또 저희가 또 해볼 말이 이 영화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펠리페 페퍼? 페퍼는 후추인데? 페퍼 말고 푸띠인가? 푸띠인가? 이게 발음이 이게 외국인 페티트 이름이라서 제멋대로 그분이 실제로 이제 1976년 8월 7일 날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사이를 외줄 타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그 당일날 사실 닉슨이 사임을 했대 미국에서. 근데 뉴스 1면에는 닉슨 사임보다도 이 사람의 외줄 타기가 뉴스 1면에 실렸던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인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사랑이 더 많이 깃들어졌다는 훗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
별로 스코어가 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나름 와이드로 하는 거고 영화사도 큰 데서 배급사도 큰 데서 하는 건데 이게 워너에서 했거든요. 워너 맞지? 네, 워너 브라더스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잘 안 된 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월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아직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직 미국인들한테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그런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11 테러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은 사라진 건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아직 미국인들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 기사님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이거 영화 IGNB에서 이 영화 시노시스를 봤는데 되게 딱 첫 번째 문장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달에는 지금까지 12명의 사람들이 거쳐왔다. 더 워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사이를 건넌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했었고 앞으로도 유일할 거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제 무너져도 없어졌으니까 되게 와닿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영화 전체가 단순히 조셉 고든 레빗의 인물에만 집중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되게 집중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거를 방증하는 게 이 영화가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작년 9월달에 있었던 그 페스티벌에서도 개막작으로 상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아까 철 기사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조셉 고든 레빗이 아니라 사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조셉 고든 레빗이 아무런 허가 없이 거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외줄타기를 하니까 경찰에게 잡혀가는데 그 이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영원히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건물이 돼버렸고 영화는 마지막으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미 사라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햇빛을 비추면서 영화 막을 내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유니버셜 거네. 유니버셜 겁니까? 네, 언어가 아니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는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희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쯤에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철 기사님이 삼행시를 좀 많이 준비해 왔어요. 뜬금없이 이게 뭐가 약간 삼행시 한번 할까요? 잠깐. 할 말 없으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죠. 아니 사실 이 영화 시작할 때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역사가 있는데 원래 이번 주 저희가 하려고 했던 영화는 그놈이다였습니다. 그놈이다. 그래서 저는 그놈이다를 보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늘 건 남자 바꾸자.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끊었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정말 이 방송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겨우 영화를 봤지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다를 원래 하면 그놈이다가 근데 영화에 비해서 스코어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주원의 힘인 것 같다 하면서 주원이 요새 용팔이라는 드라마를 찍는데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닐까 하면서 찰나에? 그럼 용팔이 삼행시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우리 철 기사님이 했던 건데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면서 이 삼행시마저 날아갈 위기에 처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살려주세요. 이 타임에서 한번 타이밍에서 용팔이 한번 좋습니다. 제가 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용의 눈물을 아십니까? 팔 팔팔한 유동근 이방원. 타이틀은 재밌네. 다른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요?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요? 출석? 뭐 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번에 하늘을 걷는 남자 해가지고 한번 연관되는 걸로 하나 해보시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셉 고든 괜찮아요? 다행시? 그럼 조토끼로 합시다. 조토끼 괜찮아요. 우리나라 이름 있잖아. 그렇지 조토끼. 조폭떡볶이. 토를 했네. 끼가 죽네. 에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웃음 사망꾼이 왔네요, 저한테.
근데 다른 거 잠깐 더 할 거예요? 네? 뭐 할 수 있으니까? 조토끼로 실패를 했어요. 뭐 있을까요?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서영 씨가. 글쎄요. 쌍둥이 어때요? 쌍둥이. 쌍둥이요? 쌍둥이 타워잖아. 뭐 아무거나 해보시죠. 쌍둥이 타워. 둥. 둥실둥실. 이방원? 뭐야? 진짜. 안 되겠다. 몽파리는 그냥 얻어 걸렸네. 네, 죄송합니다. 큰 웃음 들려고 했는데, 이게. 몽파리로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나머지 편집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파리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날려버릴게요. 저희도 그러면은 영화가 나름 이제 2시간 15분의 긴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면은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그 얘기,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찾았어요. 이 펠리페 쿠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그냥 필립이라고 해요. 필립이 그 법원을 가요. 법원을 가서 이제 너 왜 거기 올랐냐? 이제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센트럴파크에,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공연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 죄를 사해주는데, 그래서 법원에 나오자마자 진짜 언론인들이 막 있잖아요. 가장 처음 했던 행동이 뭔지 알아요, 그날? 뭐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다, 필립이다. 내가 470m의 하늘을 걷는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그래서 착청을 했었더니. 뭐였을까요? 뭡니까? 뭐였냐면은, 딱 이제 법원 나가니까 기자진이 막 때로 몰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때 이제 한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이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딱 그 사람 앉으면서 볼에 키스를, 볼에 뽀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너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법인이 된 거잖아요. 일리걸한 행동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환영해주는 뉴욕인이 되고 싶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껴안아줬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자네 집에 가서 물침대 위에서 분가분가를 그렇게 했다고. 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착실하고 건실한 청년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좀 보헤미안처럼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고집이 굉장히 센 보여요. 어쨌든 넘어가서 영화에서 서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면 한 장면씩 뽑아보죠. 저희. 저는 조셉 고든 레빗도 되게 조셉 고든 레빗이었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샤롯 르본에게 꽂혀서 그랬는지 이 줄타기를 성공하고 나서 그 조셉 고든 레빗만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 뉴욕에 남고 나머지 친구들 다시 다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맞죠. 네, 근데 그 애니로 나오는 이 샤롯 르본은 그 필립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무명 가수였어요. 무명 가수고 그리고 사실 필립도 애초에는 무명 거리에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쨌든 그런 지점인데 애니도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필립이 한번 잡죠. 진짜 확실하냐? 그러니까 뭐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옹을 하면서 왜 돌아가냐? 아니요, 그 얘기를 해요 대사가. 곧 볼 수 있겠지? 라고 필립이 무슨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은 안녕. 그러니까 요즘 니 기사님의 어떻게 개인적 그런 건 상관없고요. 네. 그 애니가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확고함을 나는 그 두 단어의 딱 그 씬에 그 두 단어로 딱 표현한 것 같아요. 곧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여자의 대답은 안녕. 그거는 메이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싹 소소한 걸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는 센스가 이게 아직도 전맥키스 감독의 그게 연출력이죠. 살아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법원 갔다고 나서 사실 그날 밤 이제 필립이 미명의 여인과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친구들이 영화에도 안 나오는데 왜 여자친구들은 그 기다리고 있었대요.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건 싫어하고 그건 영화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장면인데 뭐. 영화에서는 거의 줄에 미치는 남자로 나와요. 철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는 뭐 엔딩이 제일 기억에 남긴 한데 엔딩도 엔딩인데 저 영화 중 보면은 딱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제 그 당일 전날 밤에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되는데 갑자기 미스터리한 양복 신사가 올라와서 눈빛을 되게 눈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되게 분위기가 약간 타란티노 영화 같았어요. 대사 없이 약간 눈빛으로 대사 없이 그 필립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보고 그 미명의 그 정체를 모를 수 있는 남자가 얘네는 몰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올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남자가 그 사람 괜히 그냥 하늘을 좀 쳐다보다가 필립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한번 보고 슬쩍 내려가는 장면이 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든요. 근데 몽둥이도 몽둥이인데 나는 그 사람이 그 조토끼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했다는 듯이 내려가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나는 그 장면이 되게 되게 신선했어. 진짜 타란티노 영화. 타란티노 어디요? 네? 타란티노에 킬빌이랑 지금 비교하자면 킬빌 약간 이런 약간 좀 헛다리 짚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니 뭐 개인 의견이야.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싹 다 하고 친구들과 여자친구랑 필립이랑 같이 이제 전날 밤에 이제 한 숙소 같은 데서 자고 있는데 필립이 안녕히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이 공포감을 못 이겨서 밤에 깨어나가지고 막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하는 말이 이건 내 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못은 내일 줄을 타기 위한 장비들이 실려져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대사로 관이란 대사를 치면서 동시에 인서트로 필립이 거기 이제 장비가 들어있는 관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관으로 바뀌죠. 네, 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중적이잖아요. 내 희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삐까탁 잘못하면 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연출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영화죠. 그 JSA? 네? JSA 말고 철 기사님이랑 저랑 같이 잠실에서 봤던 영화. 그 무산일기 감독. 네, 무산일기. 탄다? 네, 탄다. 박정모 감독의 무산일기에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무산일기에서도 그 탈북자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는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좀 잘 사는 탈북자의 옷장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갖고 싶어해요. 양복이 들어있는 옷장을. 그래가지고 철거천에서 옷장을 막 주워가지고 그걸 등에 짊어지고 집까지 오는데 그 옷장이 딱 자기 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양복이 걸릴 수 있는 꿈 같은 그런 상징물인데 어느 순간 그 옷장이 쓰러지게 되고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탈북자의 인생도 꼬이게 되면서 걔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이 물신주의의 상징물이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나를 얽매인 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게 오버랩 되면서 이런 저메키스의 감독의 연출력 참 박정모 감독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또 저희가 뭐 할 얘기가 아쉬운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미국에는 이렇게 되게 상징화된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랜드마크 있죠. 미국에도 쌍둥이 빌딩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여기 가면은 LG 쌍둥이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필립이 한번 여기에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너무 누구셨을 거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사당 패가. 남사당 패가는 거야. 네이버 댓글에서 엄청 웃겼던 댓글이 뭐였냐면은 남사당 패면은 눈 감팔 일을 왜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사당 패는 생각해보면 진짜 줄을 걷지만 않잖아요. 뛰잖아요, 그 위에서. 뛰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줄공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부채 남사당 패고 막 거기서 막 빨리 걸었다가 막 자살 걸었다가 그런 게 있죠. 혹시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메키스 감독이 사실은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그 스파이브리지 누구 영화죠?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브리지가 나오는데
저메키스 감독이 원래 스필버그 감독의 약간 동생처럼 맨날 따라다니는 감독이었잖아요. 수제작급? 네, 데뷔 작품 스필버그가 제작을 해줬고 그 스키 감독의 출산도 다 이제 스필버그가 뒤에서 좀 지원해준 게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10월 달에는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고 11월 달엔 또 스필버그가 또 개봉을 해서 그런 스파이 브릿지도 네. 나름 기대작이지만 네. 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검은 사제들이 1등 하지 않을까 뭐 아주 가뿐하게 그래서 네. 뭐 그럴 것 같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강동원에 김연석이 붙었으니까 뭐 기대치가 있지 않나 이런 관객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기자 혹시 좀 류기사님이랑 얘기하고 계시나요? 유기사는 뭐 이제 바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류기사님이 좀 제작에 참여했던 슬리핑 위드 아덜 피플이라는 영화를 제작에 제작, 참여했습니다. 그-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뭐 뭐 다 벌써 수입을 했다는 그래도 거죠. 뭐 네. 수입을 했거나 배급을 네. 했겠지요. 네. 뭐,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얘기가 없었나요? 뭐 영화 망했다는 얘기 뭐 들리고 검은 사제들이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네. 그렇겠죠. 뭐. 내가 많아. 전세값도 뭐 아직 하여튼 남았는데 전세 대출값 걱정 마 돼요. 유기사. 그런 거 보려고. 예, 빨리 진행하세요. 네, 우리 뭐 넘어갑시다. 네. 저희가 또 얘기해볼 만한 게 조셉 고든 레빗 저와 닮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누가요? 약간 한철 기사님이 닮았다더만 바뀌었습니까? 저. 얘가 닮았다고 지입으로 말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거였어요? 네. 제가 약간 잘못 들었나 보네. 저희 초반에 흑기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흑기사님의 전 여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이 저를 보고 닮았다는 얘기 했는데 그분 그때 아마 라섹 수술해가지고 네.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전형적인 북방민족 같이 생기셨어요. 아니 어셔 닮았잖아. 어셔. 어셔 닮아서 어셔랑 조토끼랑은 굉장한 갭이 많네요. 청취자분들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셔랑 조셉 고든 레빗 닮은 지점이 있습니다. 둘이 분명히. 눈, 코, 입 있는 거 달라. 아무튼 그 배우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사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핫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 티켓 파워가 있는 외국 배우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굉장히 세대 교체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뭐 믿고 보는 톰 아저씨, 주드로 또 어떻게 누구냐? 브래드 캐리비안 피트. 비안이죠. 조니 데. 조니 데, 브래드 피트 그까 처에서 말했던 브래드 피트 이런 급이었다가 이제 한물 세대 교체가 됐죠. 요즘에는 뭐 조셉 요즘은 로다주가 좀 핫하고. 요새는 로다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얘기했던 조셉 고든 레빗, 그 다음에 또 그 셜록의 걔 있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컴버비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톰 아저씨는 여전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 그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드 있잖아요. 다이아드 브루스 아저씨? 브루스 아저씨도 참 옛날에 인기 많았는데 네. 그래도 브루스 아저씨도 이제는 조금 한번 가자. 하여튼 조셉 고든 레빗이 특히 20, 30대 여성층에서 어떤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 목록 중에 그 51가는 썸머 그게 크죠. 네. 그게 크죠. 네, 그 영화에서 어떤 이미지가 되게 유약하면서도 찌질하면서도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요새 약간 내가 느끼기에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실제 아무 상관없는데 요즘 약간 외국 배우들 보면 어디 폐병 걸린 것 같은 애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샤이는 아코브도 그렇고 외소하고 좀 그런 애들 인기 있어요. 데인드한 뭐 약간 약쟁이 같이 생긴. 근데 진짜 그게 니 기사님 말로 게 옛날에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배우들 맞아. 높고 그런 배우였다가 지금은 약간 개성 있고 유약하고 뭔가 뭔가 그 파라군 그쪽에서 공부 좀 할 것 같은 배우들. 우리나라 배우로 치면 약간 이학주나 뭐 요새 뜨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아니면 박서준 약간
약간 약쟁이 같은 약간 좀 눈이 살짝 풀린. 그러면서 약간 얼굴 창백한 스타일 있잖아. 그런 사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오늘 분들 좀 불만이 좀 그런 분들이 인기 있다. 아니 뭐 세세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아니 뭐 다 짝이 있는 거. 내 어렸을 때는 그 교복을 딱 타이트하게 붙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남자들? 네. 유기사님은 니기사님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5반, 6반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우리 때는 또 몇 년 지나고 애들은 또 힙합 스타일로 막 통을 늘리는 게 유행이더라고. 에이트시 유행은 돌고 돈다. 뭐 그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한창 잘생겼을 때 나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사람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누구야? 유동근. 아니 미쳤나봐. 진짜 술이 덜 깼나. 모르시겠으면 그냥 스킵하시죠. 술 1년간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또 먹는 겁니까? 사실 먹어가지고. 사람. 배 깔아앉는 그 영화 있잖아요. 배가요? 배가 깔아앉는 영화.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 남자 주인공이죠. 디카프리오요? 어떻게 디카프리오도 까먹어요? 미쳤나봐 진짜. 지금 컨디션 진짜 안 좋구나 보니까. 근데 디카프리오 약간 옛날에 한창 잘생겼을 때 그 폐병 걸린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창백하고. 그거 그냥 잘생긴 겁니다. 폐병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백인이니까 하얗죠. 가만 들어보면 별 논리가 없네요. 그래요.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폐병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조셉 고든 레빗이 굉장히 핫한데 저는 50일간에서 한번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배우 올 때마다 아까 니 기자님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조시 하트넷이 기억이 나요. 조시 하트넷. 옛날에 또 한국 또 한창 2000년대 한 중반쯤에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영화도 같이 찍고 그랬죠. 네 하지만 그 이병헌이랑 같이 베트남 감독 그 되게 나는 비와 함께 사라진다. 원래 그 감독이 예술 영화로 상 많이 받은 감독인데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이제 앞뒤 작품 얘기하는 앞뒤 작품이랑 학교에 아니야 기사람인가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얻었지만 연기력이 딸리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잊혀지겠잖아요. 지금 뭐 주연급이 아닌데 그 배우랑 조시 하트넷이랑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토키랑 다른 점은 조토키는 연기 경력이 이제 30대 중반에 28년이에요. 8살 때부터 이제 배우 생활을 해가지고 이번 작품에서도 굉장한 연기력을 보여주죠. 약간 미치광이 정도로 그 줄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니 기자님 말한 것처럼 그 프랑스인의 그 어투까지도 완벽하게 흉내내면서 살도 좀 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이 줄을 타거나 무용가들 보면은 되게 왜소한 체격이잖아요. 그 맞춰가지고 검정색 옷을 입는데 라인이 되게 댄서라든지 고개가처럼 딱 살아있는 그 라인도 만들고 좀 완벽한 연기를 이번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순히 프랑스 억양 그거 어떻게 보면 그냥 스킬적인 부분인 거고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이 사람의 그 광기가 그 드러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거에 점점점 몰입해가고 얘가 진짜 완전히 미쳐가는 그거에 대한 너무 인간적인 그 변화되는 과정의 연기가 진짜 어렵잖아. 맞죠.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라 이걸 점점점 몰입해가는 그게 진짜 나는 거의 옛날 레이싱 브루스의 로버트 드니로 같은 느낌. 철 기자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셉 고든 레빗에 대한 평소 생각. 아니 저는 뭐 조셉 고든 레빗 약간 뜨기 전부터 좋아해가지고 어떤 작품이 있었죠 그때? 불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불이익 처음 들어보네. 네, 그 거의 초창 한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화인데 고등학교 때 미국 독립 영화인데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빠졌었죠. 어느 순간 유명해지더라고. 역시 연기력이 탄탄하고 웬만큼 매력이 있으면 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넘어가서 저는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데 헌정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없어졌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좀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최 기사님이랑 이 기사님이랑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셨죠?
아니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마지막 대사 엔딩이 딱 엔딩. 그걸 하잖아요. 엔딩에서 마지막에 카메라가 옆으로 싹 돌아가면서 백그라운드에 지금은 없어진 쌍둥이 건물이 싹 있더라고.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저희 나라도 이런 영화를 좀 상업적인 틀을 가져와가지고 이 영화처럼 상업적인 배우를 잘 써가지고 좀 헌정 영화 우리가 사고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참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뭐 숭례문 정도 되겠네요. 흉내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줄타는 그것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숭례문 불타는 거는 그냥 미친 할배가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헌정을 해야 된다니까. 뭐 삼풍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예? 삼풍백화점 너무 근데 재난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화가 근데 사실 약간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비슷한 영화가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타워도 그렇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화려한 휴가랄지 저 광주민주운동에 대한 뭐 그런 게 있고 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뭐 있을 거 있는 것 같아. 변호인이랄지 뭐 사건도 사건인데 저는 건물 뭔가 유형의 뭔가의 무형의 사건이 아니라 유형의 어떤 물체에 대해서 딱 이 정도 급의 근데 그거는 약간 난 정서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럴 만한 건물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와 그 서양의 어떤 건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항상 자연과 어울리게 자연에서 뭔가를 빌어온 듯한 그런 건물이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서 뭔가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약간 뭐 랜드마크 같이 우뚝 서서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실 창경궁만 해도 보면 창경궁만이 아니라 창경궁 뒤에 있는 그 산이나 이런 게 다 한 폭에 어울리는 그림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의 세팅들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정서상으로 그런 차이가 있나. 네, 숭례문 못하는 거 사실 뭐 영화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영화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한번 철 기사님. 네, 저는 이 영화는 마지막 월드 트레이드 센터 씬 하나만으로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극장에서 꼭 3D 아맥으로 보시는. 니 기사님은요? 저도 같으네요. 그러니까 저는 볼 거면 3D 아맥으로 보고 안 볼 거면 차라리 그냥 보지 마라. 그냥 2D로 극장에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희는 뭐가 됩니까? 안타깝다. 영화의 진면목을 다 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저는 좀 사실 비추. 왜요?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를 보려면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더 라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더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영화도 많은 것 같고 볼거리 측면에서도 이거보다 더 대작들이나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약간 이게 갈팡질팡 좀 애매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루해서 좀 솔직히 말해서 잠이 왔어요.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1시간 반이 좀 지루한 영화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저희 또 다른 건 또 이제 연간 영화 추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불익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조토끼가 이제 20대 중반에 찍은 미국 독립 영화인데 불익이라고. 그거 뭔지 알아? 대학교에서 살인사건 나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셔요. 알아.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저예산으로 한 장편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교에서 만든 건 아니고 무대가 대학교입니다. 네. 무대가 대학교인데 약간 탐정으로 나와요. 조토끼가 학생 탐정. 그게 거기서 걔가 조토끼였구나. 조토끼가 근데 전 여자친구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그걸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대학교 내에 어떤 마약과 관련된 어떤 학생 사조직의 어떤 부패와 그 뭐 추악한 면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인데. 좋네. 약간 약간 차이나타운의 현대 버전이라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 썬댄스에서. 분위기가 오묘합니다. 니 기사님은요? 저는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맞죠. 맨 온 와이어라고. 그거는 진짜 실화 다큐멘터리인데
그거랑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임스 마시 감독의 맨 온 와이어. 저는 그럼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좋지. 왜냐면은 감독이 같은데 또 다른 이유에서 아까 철 기사님도 말했는데 이 영화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줄을 타다야 되는데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오고 대답이 안 나오고 계속 줄을 타는데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주인공이 왜 뛰냐에 대해서는 질문 답이 없잖아요. 그냥 뛰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삶도 다 답이 어딨어. 우리가 행동에 하는 거에 다 당위성은 없지만 마땅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이고 또 이 영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네요. 포레스트 검프 진짜 오프닝 시퀀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뛰잖아요. 아니 그 깃털이 깃털이 그러지는 와서 마지막에 책장에 이렇게 정말 오프닝 투고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또 저희가 1부였고 2부로 김 기사님이 또 이 영화를 한번 녹음을 하곤다고 해요. 네, 저희 이제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